바야흐로 AESA 레이더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로 번역되는 AESA는 새로운 개념의 레이더다. 지금까지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는 둥그런 반사판을 빙빙 돌리면서 레이더파를 쏘고 그것이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포착해 물체를 추적했는데 이를 기계식 레이더라고 한다. AESA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잠자리는 2만여 개의 혼눈이 모인 겹눈을 갖고 있는데 AESA가 바로 겹눈 체제의 레이더다. AESA 레이더의 원판 위에는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1000개 남짓 박혀있으며 이 모듈이 잠자리의 혼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따라서 AESA는 기계식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에 집중할 때는 여러 개 모듈을 동원해 좀 더 정교한 추적을 한다. 이런 이유로 서구에서 개발된 첨단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미 해군의 주력기로 개발된 FA-18E/F 슈퍼호넷에 탑재된 APG-79를 시작으로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에 실린 APG-77, F-35에 장착된 APG-81이 미국에서 개발된 AESA 레이더들이다.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럽 파이터 타이푼에는 이제 시제품이 나온 캡터라는 이름의 AESA 레이더가 들어간다. 이들 4개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이 바로 F-22에 실린 APG-77이다. 잠자리 혼눈처럼 목표물 추적. 나머지 전투기는 대부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 F-15K에 실린 APG-63 레이더와 KF-16에 탑재된 APG-68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프랑스가 개발한 라팔의 RB2도 아직은 완전한 AESA 레이더로 판정받지 못했다. 한국은 언제쯤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를 보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뜻밖의 도박을 펼쳤다. T-50을 토대로 만들려고 하는 공격기 FA-50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겠다고 한 것. 그러나 이 도박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셀렉스사가 제작하기로 한 빕센-502 레이더. 셀렉스사는 빕센-501을 소개하는 브로셔에 FA-50 공격기 사진을 함께 싣는 센스를 발휘했다. F-35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 모형. 둥근 원판 위에 1200여 개의 모듈이 박혀있다. 2005년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1호기를 출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은 둔마인 기본 훈련기 KT-1으로 기본 조종수를 익히고 준마인 T-50으로 전투기급 조종수를 이끈다. 그리고 공중전 기술을 배우는데 이때 사용하는 준마가 T-50에 기총과 레이더를 탑재한 전술 입문기 TA-50이다. T-50은 전투기급 조종술만 익히는 것이라 레이더가 없지만 TA-50은 전투술을 익히는 것이라 소형 기계식 레이더인 APG-67이 탑재돼 있다. 이 훈련을 마친 뒤 후보생들은 실력에 따라 F-15K, KF-16, F-4, F-5 전투기와 A-37 공격기의 정식 조종사로 임명된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5종류의 전투 공격기 가운데 저급으로 분류되는 A-37과 F-5는 30년인 작전 수명을 넘겨 차례로 비행중지 명령을 받고 있다. 공군은 하루빨리 이 전투기가 하던 일을 수행할 후속 기종을 결정해야 하는 처지다. TA-50은 최근 개발한 것이라 A-37은 물론 F-5보다 비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 점에 착안한 공군과 방사청은 TA-50을 외부 연료 탱크와 미사일, 투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해 공격기 FA-50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FA-50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진국들은 대형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부터 개발해왔으므로 FA-50에 실을 만큼 작은 AESA 레이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회사 셀렉스가 유러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간 캡터 레이더를 축소한 소형 AESA 레이더인 빅센-500이 개발을 선언했다. 이에 공군과 방사청은 빅센-500이라면 FA-50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한 달 남짓 시간 기적 이루나. 그러나 이 꿈을 실현하려면 몇 개의 아주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T-50은 미국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개발 초기 한미 양국은 T-50의 성능은 KF-16과 같거나 그 이하로 한다는 약속을 했다. 소형이지만 빅센-502의 성능은 KF-16에 탑재한 기계식 APG-68 레이더를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있다. 두 나라는 T-50 계열에는 양국이 갖지 못한 기술에 한해서만 제3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약속도 했다. 미국은 TA-50에 미국제 기계식 레이더인 APG-67을 실었으니 FA-50에도 이 레이더를 쓰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FA-50에는 소형 AESA 레이더를 실어야 하는데 미국엔 이러한 레이더가 없으니 셀렉스사 레이더를 싣겠다며 맞서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여부다. T-50 개발 계약 시 양국은 한국이 미국산 부품을 넣은 T-50을 제작해 제3국에 판매하려면 한국은 사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FA-50 사업은 미국산 부품에 유럽제 부품을 결합해 한국에서 사용할 공격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이 약속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 FA-50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공군과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셀렉스사 레이더 사용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례 없는 요청을 받은 미국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교묘한 수사로 거부 뜻을 밝힌 것. 미 정부의 승인 없이 셀렉스사 레이더 탑재를 결정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T-50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A-37과 F-5는 비행중지에 들어가 공군과 방사청은 8월 60대의 FA-50을 개발 양산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할 처지다. 공군과 방사청이 미국을 설득하고 셀렉스사가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가장 강력한 소형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공군과 방사청은 과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노력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묻는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 같다. LIG X1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II 사업 본격 착수 350억 규모 계약.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X1이 핵심 기술 개발 시제업체로 참여하는 AESA 시험 개발 II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10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제3기술본부, LIG X1, 카이스트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기 탑재 다중 모드 사격 통제 레이더 기술 착수회의가 열렸다. AESA 시험 개발 II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전투기 탑재 다중 모드 사격 통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LIG X1이 올해 6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3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LIG X1이 수주에 성공해 현재까지 수행 중인 항공기 탑재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기술 사업이 AESA 레이더 HW 개발 사업이었다면 이번 AESA 시험 개발 II 사업은 SW 개발을 위주로 하는 AESA 레이더 연계 사업이다. LIG X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2006년 AESA 레이더 응용 연구를 시작으로 AESA 시험 개발 I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앞장서 왔다. 이 밖에도 LIG X1은 TA-50 탑재 레이더 기술 도입 생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항공기용 SAR 체계 개발 수행 등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 생산,
경험과 국내 최초 AESA 레이더인 울산 I급 탐색 레이더와 2018년 전력과를 앞둔 대포병 탐지 레이더 IRI를 비롯한 6건의 AESA 레이더 체계 개발을 수행한 바 있는 감시정찰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LIG 넥스1은 AESA 레이더 관련 핵심 기술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항공기용 레이더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은 물론 향후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AESA 레이더에 대한 국내 시장 확대 및 해외 수출 기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잠자리 눈을 닮은 한국형 AESA 레이더, 동시에 20개 표적을 잡는다. 주먹질만 잘 한다고 유능한 전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돌주먹을 갖고 있어도 장님이라면 링에 오를 수 없다.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기총과 미사일, 폭탄을 주렁주렁 탑재하고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전투기는 그저 그런 무장을 단 적기에 밥이 되고 만다. 훌륭한 전투기는 좋은 무장과 함께 적을 먼저 찾아내는 슈퍼아이도 갖고 있어야 한다. 슈퍼아이는 성능 좋은 레이더를 뜻한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자동차에서 쓰는 것과 같은 왕복 엔진에서 시작됐다가 터보프롭을 거쳐 지금은 제트 엔진으로 발전했다. 전투기의 눈도 진화해왔다. 레이더 분야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것은 AESA 레이더의 출현이다. AESA 이전에는 MSA 레이더가 있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번역되는 AESA 레이더를 이해하려면 MSA부터 알아야 한다. 아니, 동물의 눈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 눈 2개로 물체를 본다. 2개의 눈으로 보기에 피사체와의 거리를 짐작하는 원근감을 갖는다. 고도와 높이, 방향을 한꺼번에 인식한다. 그러나 눈이 2개뿐이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은 보지 못한다. 동시에 여러 개를 보지도 못한다. 눈동자를 굴려 따라가거나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것보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순간적인 인지만 하고 놓쳐버린다. 뭔가가 번득하고 지나갔다고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눈을 가진 동물은 날쌔게 움직이는 먹이를 잡지 못한다. 여름철 풀벌레를 보자. 작고 작은 몸이지만 뛰고 나는 것이 매우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이 풀벌레를 잡는 것이 잠자리다. 잠자리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순간 이동을 하는 풀벌레를 포획하는 것일까? 비밀은 눈에 있다. 사람 눈은 한 개 눈동자만 있지만 잠자리의 눈에는 아주 많은 눈동자가 몰려 있다. 사람의 눈은 혼눈이지만 잠자리의 겹눈이다. 겹눈은 벌집처럼 생겼다. 벌집에는 육각형 모양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구멍마다 벌이 들어가 꿀을 층해 놓는다. 비유해서 말하면 육각형 벌집 구멍마다 눈동자가 있는 것이 겹눈이다. 잠자리의 한쪽 겹눈에는 3만 개의 눈동자가 달려있다. 따라서 A눈 앞으로 지나가 버린 물체를 B눈, C눈, D눈으로 따라가며 볼 수 있다. 동시에 여러 물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겹눈을 양쪽에 달고 있으니 잠자리는 고도와 거리 방위를 정확히 알아 날아가는 벌레도 잡아버린다. ADD와 LIG 넥스1이 개발하고 있는 KFX용 AESA 레이더. 둥근 원판에 꽂혀있는 것이 작은 인테나인 TR 모듈이다. MSA 레이더가 사람 눈과 비슷하다. 사람은 눈동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리거나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 MSA 레이더가 그와 같다. 안테나를 빙글빙글 돌려 사방을 살펴보는 것이다. MSA 레이더는 TV에서 많이 봤던 그 레이더다. MSA 레이더는 전방위로 전파를 쏜다. 그리고 안테나를 360도 돌려가며 돌아온 반사파를 잡는다. 앞에 뭔가가 있다면 반사파가 돌아올 것이니 그것을 돌아가는 안테나로 잡아 앞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다. 그러나 안테나가 반대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다. 원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가 있다면 MSA 레이더로는
먼저 발견한 것과 다음 안테나 회전에서 발견한 것이 같은 물체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레이더 운용자는 다른 물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다. 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지형 확인이 가능하다.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전투기 및 정찰기의 성능을 배가시켜줄 핵심 장비인 셈이다. A4 레이더의 첫 출고식은 이번 달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A4 레이더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12번째. 특히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뒤집은 독자 기술 개발이라는 점이 ADD의 자부심이다. ADD 관계자는 이렇게 A4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1년만 더 기다리면 A4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KFX나 잘 알아. 인도네시아 의회 발끈. 국방장관, 오스트리아 중고 전투기 구매 검토. 여당 삼선 의원 반박 국회 승인 사업은 KFX. 차세대 전투기 KFX의 3D 이미지. 한국 항공우주산업 제공. 인도네시아 국회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국회 승인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26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오스트리아가 2002년 구입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고 전투기 15대 구매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언론이 프라보워 장관의 입찰 서한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확답을 피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발끈했다. 제1분과위원회의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입찰 서한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 구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술 이전 등이 명시된 관련 법에 따르면 중고 전투기 구매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사누딘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중고 전투기를 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면 부품 조달 및 유지 보수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 인도네시아 국회 제공. 이어 하사누딘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가 승인한 전투기 조달 계획은 러시아 전투기 구매와 한국과 협력하고 있는 KFX 공동 개발뿐이라고 확정했다. 전투기 구매는 러시아와 진행하고 개발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 전투기 구매는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 반대에 막혀 진척이 없고 KFX는 현재 재협상을 하고 있다. 하사누딘 의원은 30년 군에서 복무한 육군 소장 출신이다. 대통령 군사비서 등을 역임했다. 2009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일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삼선 의원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같은 투쟁민주당 소속이다. 그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해 4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했으나 같은 해 10월 조코위 대통령이 협치를 내걸며 국방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인물이다. 그는 장관 취임 뒤 각국을 방문하며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오스트리아 전투기 등을 사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잠수함 구매 및 전투기 개발 등 이전의 굵직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방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면서 세력 개편에 들어갔다는 설과 자신의 형제가 방위산업 사업을 하고 있어 그쪽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KFX 계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프라보워 장관이 지지부진한 KFX 재협상의 원인 제공자라는 얘기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해 4월 대선 유세를 하는 모습.
프라보워 장관은 아직 한참 남은 차기 대선 후보 여론 조사에서 잇따라 2차례 1위를 기록했다. 나이와 건강 문제로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평이 많았으나 조사 결과에 고무된 프라보워 장관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로선 버거운 상대다. 반면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과의 잠수함 2차 사업에 반대하는 프라보워 장관을 직접 대동하고 올해 1월 말 1차 사업의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3번함이 있는 수라바야 해군 2함대를 시찰했다. 이후 비공개 강요 회의에서 잠수함 기술 이전 성공은 정책의 일관성과 무기 수입에서 기술 이전에서 독자 생산에서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전투기 역시 기술 이전을 통한 선순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대상은 KF-X라는 것이다.